전후의 규범을 잇따라 짓밟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행을 우리는 몇 번이나 폭거라고 비판해 왔던가. 이번 이란 공격과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살해로 인해 폭거는 한층 더 확대되었고,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도 미 의회의 승인도 없었다. 일방적으로 무력을 행사해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다. 협상 도중이던 이란을 공격하고 최고 지도자를 살해했다. 체제 전복을 의도한 것임을 미국 측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인정하고 있다. 세계는 대전의 반성 위에서 법에 의한 지배를 내세우며 다시 출발했다. 그동안이나마 선도적 역할을 자임해 온 미국이 힘이 곧 정의라는 듯 행동한다면 전후 질서는 붕괴하고 전전시대로 회귀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란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잔류하면서도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다. 핵 보유를 저지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은 외교 협상을 통해 달성해야 할 과제다. 더욱이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이란 공격에 함께 가담했다. 이런 부조리는 용납될 수 없다. 국제사회에 들이우는 그림자. 미국의 군사행동은 국제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다. 국제법을 무시한 채 우크라이나 공격을 계속하는 러시아의 정당화의 구실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 미 행정부는 1월에도 베네수엘라에서의 군사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구속했다. 그러나 미국에 맞서는 독재자를 제거한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화나 지역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를 격파했지만 미군은 치안 악화 속에 철수했고 이슬람주의 세력 탈레반의 복권을 허용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는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으나 그 결과는 중동 지역의 혼란과 이슬람 국가의 부상을 초래했다. 하메네이 사후 이란이 전면 항전에 나설 경우 전쟁의 참화가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설령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정세가 더욱 혼돈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침묵을 계속할 것인가? 구미와 달리 일본은 정치 종교적 대립이 없는 중립적 입장에서 이란과 독자적인 외교 관계를 구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강경 노선을 취하던 2019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란을 방문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회담했다. 일본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의 안정을 자국의 국익과 연결지은 계산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도 있었다. 자원이 빈약한 일본의 생명선은 자유무역이며 법의 지배에 기초한 세계 질서의 유지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시정방침 연설에서 러시아에 대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번 미국의 공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1월 하와이에서 트럼프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질서를 위해서는 힘에 의한 평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이번 미국의 행동이 그 기결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트럼프에게 직언한들 귀를 기울일 상대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폭거에 익숙해진 채 침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드러나게, 혹은 물밑에서 메시지를 발신하고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인가? 이는 일본의 진로가 걸린 문제다.